또한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 내용을 보고 일본 특허 승인 결정을 보면 지금의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마치 예견한 듯 준비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퀀텀에너지연구소의 6, 7특허 의견 제출 통지서 발송건과 관련하여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9일 일본에서 퀀텀에너지연구소의 6특허가 등록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곧 국내 특허도 등록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죠. 퀀텀에너지연구소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특허청에 빠른 승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7월 10일 국내 6, 7특허의 18번째 정보 제출서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본 특허가 나온 상황에서 또다시 정보 제출서를 명분으로 주가를 흔드는 것,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명분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7월 11일 6특허에 이어 7특허도 보정 승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투자자들은 이제는 정말 국내 특허가 4년 만에 등록될 것이다라는 강한 기대감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이미 올해 1월 최후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냈던 특허청이 이번에 또다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허는 기술의 원천과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인데 지금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 모든 데이터를 내놔라, 레시피까지 공개해라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건 특허를 주겠다가 아니라 기술을 털어가겠다는 이야기로 전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오늘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가 개정되면서 의견서 제출 기간을 4개월로 연장하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쪽 세력도 정말 목숨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억지스러운 상황이 반복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7월 11일 이후 곧 특허가 등록될 것이라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쉽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겠다. 이게 지금 의견 제출 통지서 발송의 본질입니다. 지난달 국내 5특허 승인 이후 주가가 급등하려던 순간에 중동전쟁이라는 돌발 악재가 터지면서 억지스러운 급락을 맞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악재를 이용해 신규 진입한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기존 도깨미들도 일부 정리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신성 델타테크와 함께 LK99 투자 여정을 걸어오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스캐미니 사기니 하는 진위 여부를 따지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미 유라시아, 남아프리카, 일본 특허 등록으로 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곧 터질 대시세의 시기를 늦추며 마지막까지 흔들어 털어내는 휩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머리가 깨질 대로 깨진 도깨미들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지난달 국내 5특허와 일본 특허 등록 이후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신규 투자자들을 흔들어 털어내며 기회가 된다면 도깨미들마저 함께 정리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가는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악의적인 악재를 만나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보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과 특허청, 공매도 세력, 그리고 이와 결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정치 권력에 썩어빠진 현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수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정책으로 하면서 주가 조작 세력을 단죄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정권이 진짜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면 주가 조작 세력과 기득권, 카르텔부터 손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구분을 바꿀 이 기술을 중국에 넘길 수도 있다는 음모론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저의 뇌피셜을 덧붙이면 갑작스러운 일본 특허 승인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23년 7월 LK99가 세상에 공개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때 그해 8월 한미일 정상이 만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문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었죠. 우리는 현재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 기술, 핵심 광물, 제약,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 간 협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 그리고 일본 및 대한민국의 상응 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하여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이 내용을 보고 일본 특허 승인 결정을 보면 지금의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마치 예견한 듯 준비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걸어온 2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억지스러운 흔들기, 이 마지막 발악의 순간이 끝나면 곧 대시세 폭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하고 기록하고 승리할 것입니다.